아마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적어도 글쓰기로 돈 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분들일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솔직히 하나만 물어봅시다. 글쓰기로 월 1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됐을까? 지금까지 써왔던 글들이 왜 안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5초만 생각해 볼까요? 5, 4, 3, 2, 1, 땡. 제가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제가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글쓰기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를 안 배운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콘텐츠 설계자의 저자 니콜라스 콜은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콘텐츠를 창작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되는 콘텐츠는 설계된다. 오늘은 바로 그 설계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썼는데 왜 안 팔리지? 라는 소리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글쓰기로 돈을 못 벌었다면 오늘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세요. 자, 흔한 오해부터 깨보겠습니다. 글 잘 쓰면 팔린다. 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글이 안 팔리거나 클릭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한 상태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글이 재미가 없나? 스토리가 부족한가? 재능이 없나?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제가 그랬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니콜라스 콜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문제는 글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유입에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타깃이 흐리고 제목에서 멈추지 않고 첫 문장에서 빠져나가면 그 글은 존재하지 않는 글이에요. 유입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글이 안 팔렸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고객의 뇌가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인식하기 전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니콜라스 콜은 콘텐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콘텐츠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 정해진 지도다. 여기서 비유 하나만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글은 택시예요. 고객의 문제는 출발지입니다. 하나 남았죠? 구매는 목적지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글이 이래요. 이 택시의 시트는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엔진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고객은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 어디 데려다 주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놓고 제품을 자랑하지 마세요. 팔리는 글은 고객에게 제품 설명이 아니라 목적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앞에서 저도 예전에는 글을 써도 반응을 하나도 못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전자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글쓰기를 감각이 아니라 공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글쓰기는 창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창작이 아니에요. 글쓰기는 공학이에요. 공학이면서 설계예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없어서 안 팔렸던 거예요. 제가 쓰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집중시키는 게 목적이라 제목은 후킹 글쓰기라고 이름 붙였네요. 간지나죠? 후킹 글쓰기는 5단계 설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타겟 설정이에요. 우리가 20대 여자를 타겟할 건지 40대 남성을 타겟할 건지 누구의 눈을 멈출 것인가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목이에요. 제목은 사람들의 클릭을 시키는 역할이에요. 몇 초 안에? 3초 안에. 3초 안에 클릭을 시키지 못하면 관심을 못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세 번째는 소제목인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고객의 그래서 이거를 막는 장치예요. 이거를 소제목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이 끝났으면 네 번째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건데 스크롤을 멈추게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첫 문장에 관심이 없으면 본문을 그냥 쭈루룩 밑으로 끝까지 내려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뒤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에서는 후킹을 걸어줘야 돼요. 후킹을 강하게 걸어서 네 뜻대로 내려가지 마라. 천천히 글 읽어라.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사람들이 글을 읽게 만드는 게 첫 문장 역할이에요.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마케팅에서 CTA라고 부르는데 행동유도라는 거예요. 자, 망설임을 행동으로 바꾸는 문장인데 이건 뭐냐면은 CTA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의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DB를 남겨라. 아니면은 좋아요를 눌러라.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라. 이런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고객들이 할 수 있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나요? 지금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5단계 설계 구조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반복해서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썼던 글과 뭐가 다른가요? 저는 철저히 구조에 집착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을 끄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까지 끌고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한 글쓰기 팁이 아니에요. 콘텐츠 설계도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쓴 전자책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후킹 글쓰기입니다. 망한 글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오늘은 후킹 글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설계가 된 글은 이렇게 시작하죠. 혹시 글을 쓰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반응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냅다 제품부터 알린 거고, 두 번째는 글을 써봤으나 재미를 보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타깃 설정부터 하고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자에 대해서는 이거 내 얘기 이런 신호가 켜집니다. 그 다음 흐름은 자동이에요. 문제를 대신 말해주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해주고 구조를 보여주고 이 구조를 정리한 게 이 전자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책이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서야 제품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 문제, 해결 구조, 혼자 하긴 어렵겠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쓴 전자책은 88페이지예요. 내용이 많죠?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 대충 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8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88페이지는 글을 어떻게 잘 쓸까가 아니라 어디를 고치면 바로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둔 설계도예요. 자, 여기까지 고객을 끌고 오면 전자책이 29,900원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달 강의보다 훨씬 싸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가격 저항이 녹아내린 거죠. 이게 바로 설계의 힘입니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글로 뭔가를 팔 생각이 있는 분만 들으세요. 중요한 건 글쓰기 기술이 아니에요. 블로그, 뉴스레터, 상세 페이지, 광고 문구, 마지막으로 강의, 대본까지 전부 같은 설계 구조를 씁니다. 놀랍죠? 그래서 설계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런 연계가 생기는 거예요. 글 구조를 이해하면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 개선돼요.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 효율이 상승하죠. 광고 효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콘텐츠 자산이 축적돼요. 계속 쌓이죠. 콘텐츠 자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 돼요.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구매를 해도 되고 강의를 해도 되고 컨설팅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업셀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글은 재능이 아니다. 설계다. 우린 초등학교 때 100일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재능 이런 거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널렸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천상계 마케터의 마케팅 수업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객은 글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거를 타이틀의 제목에 넣어줘야 되겠죠. 고객은 글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가 내 글이 우연찮게 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받고 제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글 자랑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구조를 바꾸면 같은 글도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뇌는 정보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180도 바뀌거든요. 저는 그거를 5단계 구조로 정립한 거고 후킹 글쓰기를 만든 다음부터 글을 쓴 거는 굉장히 잘 되었죠. 자, 솔직해져 봅시다. 글 하나 쓰고 쪽방만 안 쳐도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손해볼 거 없으니 여러분들이
관성을 버리셔야 돼요. 관성대로 글 쓰지 마시고 구조부터 바꿔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글은 재능이 아닌 설계다. 고객이 찾는 건 글이 아니다. 문제 해결이다. 글쓰기 재능 탓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면 글쓰기는 더 이상 막막한 일이 아니에요.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글을 열심히만 써왔다면 이제는 설계해서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